네, 안녕하세요.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떡전 아줌마 서경아입니다. 아, 가수 저도 이제 떡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뭐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 또 우리 학교는 또 새로운 떡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건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백설기입니다. 와, 아주 기본이죠. 예, 참 익숙한 네, 떡의 기본이 되는 것 같은. 네, 맞아요. 이 떡은요, 정말 만들기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래요? 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음식이나 뭐든지 기본이 가장 어렵잖아요. 이게 기본이 되는 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떡은 물주기와 또 그날의 온도와 바람과 습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떡이 그때그때 온도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떡이 잘 나옵니다. 모든 떡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네. 우리 식당을 가도 네. 김치가 맛있는 집이 네. 다른 반찬 다 맛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기본. 네, 기본. 예, 이거는 정말 어디 진짜 모든 행사장이라든지 어떤 떡이 있는 곳에는 꼭 빠지지 않고 꼭 네. 들어가야 되는 떡인 것 같아요. 네, 하얀색 백설기. 네. 제가 예전에 네. 한옥에서 스튜디오를 하면서 돌 사진 같은 거 좀 많이 촬영을 하고 했었어요. 가족 네, 사진. 네, 네. 그래서 돌상을 준비를 할 때 네. 그때도 제일 먼저 준비를 했던 소품이 바로 이 백설기예요. 네, 맞습니다. 돌이나 백일에 백설기하고 수수팥떡하고 꿀떡이나 맛있는 그런 떡들이 이제 세트로 나가죠. 네, 맞아. 수수팥떡하고 네. 이게 그냥 처음에 생물을 한번 뒀는데 금방 상하고 물러지게 해서 나중에 모형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맞아요. 예. 네. 이게 설기떡이잖아요. 네. 이것도 시루떡에 속하는 거죠. 떡 시루에 찌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쌀 가루를 빻아서요, 시루에 잘 평평하게 넣고 찌면 이 모양 이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설기도 시루떡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네. 알았거든요. 네. 보통 시루떡이라고 하면 네, 팥, 그 같이 네, 있는 그런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이게 시루떡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알고 네. 대단하다. 시루에 그렇구나. 찌는 모든 떡이 시루떡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냥 시루에 띄는 모든 네. 떡.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백일이나 네. 돌이나 이제 그럴 때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네. 고려 시대 때만 해도 네. 3-7일이라고 네. 하죠. 그 태어난 지 21일이요. 21일, 네. 3주 네. 되는 그때부터 이 떡을 백설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네. 맑고 깨끗하게 장수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네. 이게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네.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기록이 첫 번째는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삼국유사. 네. 우리 삼국유사라고 하면 그 고구려 백제신라 그때를 기록한 네. 우리 이련 스님이 기록한 여기서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잠깐 차이를 좀 두자면 네.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통일신라를 이은 그때 이제 어쨌든 쭉 이어서 김부식이라고 하는 네. 통일신라 때부터 완전 쭉 이제 김부식. 최고 권력자의 네. 그 사람이 그 왕의 명을 받아서 기록한 좀 약간 공식적인 그래서 사기 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약간 공식적인 기록 같은 그래서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궁중이라든지 왕실이라든지 그런 좀 약간 정사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라면 네. 삼국유사는 네.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이런 스님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우리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먹고 살기도 피폐한데 내가 지금 이런 스님도 나름 이제 스님이지만 네. 근데 관직은 있었거든요. 오. 근데 관직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불교가 좀 고려 시대만 해도 네. 불교가 좀 많이 국가적인 그런 거였으니까 스님도 관직을 줬는데 네. 스님이자
관직을 갖고 있는 관료로서 네. 백성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 오. 그래서 그래 우리 조상님들의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약간 사기 징작? 지금 좀 국뽕 같은 네. 예, 그런 걸 해주려고 쓴 책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성격이 약간 다른데 네. 어찌됐든 우리의 삼국을 기록한 가장 대표적인 책 두 개. 삼국유사에 그래서 다른 이런 떡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들은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일상생활에 예. 필요한 뭐 그런 것들 예. 정보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정부 관료는 훨씬 더 이제 자료 찾기도 또 수월했겠죠. 김부식은 그랬겠죠. 또 힘껏 권리가 있으니까 네. 야, 자료 찾아와 이것도 되겠지만 아, 네. 이런 스님 뭐 혼자 다 했기 때문에 네. 전국 돌아다니면서 실제 이제 이야기 듣고 민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유사 네. 일사자예요. 역사사자가 아니라 오. 삼국에 있었던 있을 유자의 일 이야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다. 여러 가지 이걸 이야기. 굳이 역사책으로 그렇게 뭐 정설같이 보지 말아달라 이런 의도로 이런 스님이 그렇게 지은 거라서 우와. 그래서 이런 떡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삼국 유사에 이제 이 설기에 대한 떡 이야기가 네. 나오기도 해요. 와, 오늘도 역시 역사 전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되게 기록이 좀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 효소 왕 대죽 지랑조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렇게 뭐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설병 그때 얘네는 떡을 다 병. 네, 병이라고 하죠. 설병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기록이 중국은 이제 남송 말기에 이제 그 뭐 무림구사라는 책에 설고라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중국에 대한 기록보다 이 백설기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나온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야, 백설기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쵸. 호불호가 없어요. 그냥 좋아해요. 특히 아이들은 와서 백설기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맞아. 어. 우리 애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초등학생인데 좋아해요. 아, 네. 언제든 오십시오. 어쨌든 초딩 입맛도 사로잡는. 네. 그리고 이 백설기에 대한 기록은 또 고려 말에도 좀 기록이 남아있기도 해요. 네. 예전에 또 난다 긴다 사람들은 또 자기 이제 자서전 같은 자기 책을 다 썼더라고요. 오, 네. 혹시 그 목은 이색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지? 목은 이색이요? 예. 글쎄요. 목은 이 호고, 네. 목은 네. 이색이 이름인데 아, 이색. 이색 이름은 못 들어보신 분이 꽤 많지만 이색의 제자들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굴까요? 고려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 아, 정몽주.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 정도전. 우와. 이런 사람들 네. 들어봤잖아요. 아. 그 사람들의 스승이 바로 이색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몰랐지만.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예, 그래서 고려 말에 그 기존에 이제 그 귀족 집안이 네. 있고 이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할 때 네. 그때 결국 신진 사대부들이 힘을 차지해서 조선을 개국을 하잖아요. 근데 네, 신진 네. 사대부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아. 목은 이색 선생인데 그러셨구나. 네. 이색이 또 자기 호를 딴 목은집이라는 책을 쓰기도 목은집. 했어요. 오, 네. 네. 아 옛날 다 썼는가 봐 그냥. 아니에요, 그래도. 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데 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 목은집 속에 영설고라는 또 이제 다 챕터가 있을 테니까 아, 네. 예, 뭐 더 이상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네. 책의 한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설기떡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 참 오래된 역사의 기록이 있는 귀한 떡이네요. 네.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근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이 설기떡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조선시대에는 왜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왜 없을까요? 백설기 자체를 안 먹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되게 그 식품이 좀 너무 널리 퍼지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네. 지역마다 다르게 조금씩 변형을 한
그러면서 이름도 살짝씩 바뀔 수 있고 네.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기본이 되는 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에 쑥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또 누구는 여기에 뭘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순수 백설기라는 것을 네. 오히려 정말 3,7일 때나 어. 100일 때나 네. 이럴 때 기본으로만 쓰고 그러니까 너무 기본이 되다 보니까 네. 기록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오, 그랬군요. 예. 네. 우리 밥 먹을 때 맞아 뭐 먹었어 이러면 김치가 있었는데 김치도 있고 얘기 안 하죠? 하잖아요. 네, 김치는 얘기 안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러네요. 조선 시대에는 이 설기떡에 네.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기본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100일 돌 그리고 해마다 생일 때는 한 10살까지는 이 떡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엄마들이 받아왔던 것들을 또 자기의 자녀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하면 이렇게 계속 해주겠죠? 네. 맞아요. 저도 언뜻 기억에는 제 기억이 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떡 케이크를 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었던 밑단이 이게 설계였던 것 같은 네,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백설기.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의미도 있고 네. 또 이게 얘는 찹쌀이 아니라 맵쌀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맵쌀로 하는 떡이에요. 알았어, 이제 그 정도 구분한다 이제. 아, 네. 맞아, 얘는 찹쌀은 찰기가 있어서 쫀득쫀득한 그런 게 있다면 얘는 맵쌀이니까 약간 푸석푸석할 수도 있지만 포슬포슬. 네. 좀 약간 단단한 느낌이 네, 있을 네, 수 네, 있는. 맞아요. 아, 덕분에 그동안 떡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보관법이나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백설기 같은 경우는요, 따뜻할 때,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딱 좋긴 한데요. 이 맵떡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 꺼내놔도 말랑말랑해지진 않습니다. 그냥 딱딱해지거든요. 그럴 때 렌즈에 한 요 정도 사이즈면 한 30초 돌리면 따뜻해지고 금방 한 것처럼 굉장히 포슬포슬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침 시간에요. 사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쁘고 그럴 때 냉동실에서 꺼내서 이거를 딱 커피 한 잔과 출근할 때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네. 네. 맞아. 요거는 저도 예전에 네.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먹었을 때 네. 맞아. 찰떡, 찹쌀로 만든 떡은 너무도 많이 돌리면 흐물흐물해지는데 맞아요. 맵떡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 백설기 같은 거는 속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이 정말 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기본이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이 탄수화물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적인 것처럼 느끼시지 마시고 건강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을 다이어트 할 때도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줄이라고 네. 하지. 네. 그래서 많이 저희 아시는 분들 보면 이 탄수화물 제일 나중에 조금 다른 것들을 먼저 먹으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거의 탄수화물이 막 건강에 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지나친 게 문제인 거지. 네. 적당히. 네, 오해는 하지 말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